바닷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재숙입니다. 데뷔 19년 차 드라마와 영화를 종횡무진하는 명품 배우 하재숙 씨. 저도 정말 팬이에요. 고성에서 인연을 맺은 또 다른 가족도 있다는데요. 내가 바로 자연결이다. 본격 힐링 라이프를 함께하고 있다는 재숙 씨의 반려견 행숙이. 이 녀석 여배우의 반려견답게 일상이 화보네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해. 아, 이름이 행숙이. 네, 행숙입니다. 여자예요. 예쁘죠? 행숙아, 안녕. 안녕. 야, 우리 행숙이 성격 한번 시크하네요. 오늘 죄송하지만 피디님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걸로. 아, 저한테 지금 관심이 없어서 이런. 낯선 제작진에게 눈길도 주지 않지만 재숙 씨에게만큼은 세상 둘도 없는 애교쟁이라는데요. 재숙 씨의 말 한마디에 재롱 폭발. 또 엎드려. 빵! 이렇게 행숙이가 유독 재숙 씨를 따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행숙이가 처음 왔을 때는 1년 한 4개월? 처음에 몇 달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처음에는 저희랑 산책을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버텼었어요. 어르고 달래고 막 이래서 데리고 다니고 조금 다니기 시작하고는 이제 빨리 친해지려고 정말 더 많이 다녔거든요. 산으로, 들로. 행숙이가 새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옆에서 지켜봐준 재숙 씨. 녀석이 언니 바라기인 이유가 있네요. 언니 나가? 그래서 우리 나갈까? 나갈까?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어. 하자. 땡기기 없다. 땡기기 없다. 차 타. 타. 옳지. 차까지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재숙 씨와 행숙이. 둘이 향한 곳은 시원하게 쭉 뻗은 해안도로의 끝. 자주 오는 산책 장소라는데요. 맨날 오던 데지? 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가자. 그나저나 이렇게 멀리 산책을 오는 이유가 있나요? 산책을 정말 여러 코스로 만들어서 다니긴 해요.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살아오는 거. 너무 많이 뛰어야 되는 종이라 뛰고 싶어 하고 본능이니까. 행숙이와 함께한 뒤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된 산책. 옳지? 이게 저희 신호예요. 자, 항상 앉으라고. 이건 앉아, 엎드려. 그렇게 함께한 시간들이 쌓여 이제는 수신호만으로도 통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등대에서의 산책이 끝나면 약 1km쯤 떨어진 두 번째 산책지로 이동하는데요. 아무도 없다 오늘도. 내려가. 일로 와. 언니, 날 잡아봐라. 여기 찌롱. 일상을 여행처럼 보내는 둘,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그나저나 오늘 새나기는 문제견이 아닌 반려견과 행복 특집인가요? 이제 가자. 가자. 이제 산책 끝났나 봐요. 무슨 말씀? 아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뭐야, 음악이 왜 이러죠? 왜 장르가 공포로 가죠? 잠시 후 조용히 차를 몰고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더니 없나? 아니, 또 산책하시게요? 지금까지 이런 산책은 없었다. 이것은 산책인가 오지 탐험인가. 그렇게 한참을 뛰어다니다 뭔가에 홀린 듯 울타리를 넘어 밑으로 내려간 녀석. 이게 뭐야? 이거 죽은 짐승이에요? 왜 저기로 왔어? 그러니까 사람 있는 데로 가야지 왜 없는 데로 가? 고라니 다리. 어디? 저 아까 행숙이가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 여기 진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행숙이가 봐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으아! 이런 적 정말 많아요. 자연 친화견도 이런 자연 친화견이 없네요. 들이며 숲이며 발길 닿는 곳이면 어디든 누비고 다니는 녀석. 잠들어 있던 질주 본능 제대로 깨워 한참을 재숙 씨보다 앞서가는데요.
근데 너 혼자 너무 멀리까지 간 거 아니니? 행수가. 엄마. 급기야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행수기. 안 들리냐? 혹시나 엇갈릴까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속이 탑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온 녀석. 행수기의 자유산책. 이대로 괜찮을까요? 너 정말 흥분하면 아예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부르면 오는 거 이걸 제일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갑자기 튀어나가는 거 이런 게 제일 걱정되고. 어디론가 뛰쳐나가는 행수기의 돌발 행동. 안 돼, 거긴 안 돼. 행수가. 너구리 나온다고. 갈대가 우거져 있는 곳이라 보호자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일쑤인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고민은 날로 깊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늘 목줄을 해서 다니는 건 얘가 또 뛰어다니질 못해서 안타깝고, 기본적으로 보더컬리들이 굉장히 뛰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말 너무 고민이에요. 다이내믹했던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재숙 씨와 행숙이. 산책으로만 꽉 채운 하루가 가고 어느덧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닷가에 희미하게 떠다니는 파란 불빛. 뭐야? 누구냐 넌? 설마 행숙이 너 맞니? 아니 도대체 왜 또 밖에 나와 있는 거야? 10분, 15분 짧게 하는 산책까지 합치면 한 4-5번은 나가는 것 같아요. 실외 배변을 하는 녀석 때문에 늦은 밤에도 이어지는 산책. 아, 재숙 씨 리스펙이에요. 여배우 하재숙 씨의 아침은 오늘도 행숙이의 산책으로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도그워커로 직업 바꾸셔도 괜찮겠네요. 시원하게 볼일도 보고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돌면 끝! 도그워커 재숙 씨의 두 번째 업무는 노즈워크 대령하기. 입으로 담요를 들어 한 번에 간식 겟. 이게 바로 1타 2피인가요? 누구보다 바빴던 도그워커로서의 아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진짜 본업인 여배우로 돌아가는 시간. 첫 만남 당시 제작진에게 무관심했던 행숙이. 그런데 오늘은 반응이 좀 다릅니다. 지원 나온 제작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건 물론 심지어 침까지 흘립니다. 안 돼, 왜 그래? 시크하던 행숙이는 어디 가고 졸졸졸 따라다니다 못해 옴짝달싹 못하게 앞을 가로막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여기 PD님을 좋아하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 입장, 제 느낌인 거지. 확실하지 않고. 호감의 표현처럼 보인다는 재숙 씨. 보통 반려견들이 호감을 보일 때는 꼬리를 좌우로 흔들거나 핥아주는 식의 표현을 하는데요. 행숙이의 애정 표현, 다른 개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이죠? 이렇게 갑자기 확 달려들어서. 그래 오빠, 내 스텝에 맞춰 따라와 보라고. 1, 2, 3, 4 1, 2, 차차차 1, 2, 1, 2 2, 다음 뭐지? 왜 저러는 걸까요? 왜 저러는 걸까요? 아주 낯선 분들 흔히 얘기하면 이렇게 좀 꽂힌다 그러죠. 행숙이한테 픽 당하시면 정말 너무 앞을 가로막거나 또 발을 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 문다고요? 사람을 따라다니다 못해 갑자기 입질까지 한다는 녀석. 티가 날 정도로 물리지 않았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 괜찮으시죠 정도인 거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엄청 큰일일 수 있어서. 근데 더 조심해야죠. 정말 걱정돼요. 이거 무는 건 만에 하나를 모르니까. 네. 애정 표현이라고 하기엔 다소 과격한 행동. 걱정이 될 만하겠어요. 행숙이를 차에 태우고 또 어디론가 향하는 재숙 씨.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과연 오늘은 어떤 다이내믹한 산책이 이어질까 싶은 그때. 야차 왔다. 언니 사람 없으니까 그냥 푸셔도 돼요. 알겠어요. 갈게요. 야차, 이리 와. 가자. 행숙이 쏜살같이 달려나가 친구를 반기는데요.
커다란 덩치와는 달리 허당스키라는 별명을 가진 고성의 젠틀맨 행숙이의 친구 야차를 소개합니다. 야차 언니세요. 예, 저 그림 그리고 책 만들고 하는 작가님. 야차 보호자고요. 두 사람의 인연은 행숙이와 야차 덕에 우연히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 정확히 여기. 그죠? 죄송합니다. 둘이 이러다가. 아 여기서요? 냄새 좀 맡게 해도 돼요? 둘이 이렇게 만났어요. 왜 큰 개들 별로 없으니까 만나면 반갑고 개들끼리 인사시켜주고 그러고 싶었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마침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어이구 인사시켰는데 좋다는겨. 맞아. 중대형견인 만큼 친구 사귈 기회가 적은 둘에겐 이 만남이 더 기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최근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작진에게 했던 것과 같이 야차의 앞을 가로막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행숙이. 너 야차 귀찮게 하지 마라. 언니가 예의 있게 놀으라 그랬다. 이제 안 시켜야 돼. 모두에게 옆에 가지 마. 너 오늘 또 물리겠다. 계속 막네요. 처음에 같이 진짜 나란히 산책 진짜 잘했었는데 이 점점 심해져요.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함께 산책했던 두 녀석. 하지만 이제 야차가 움직일 때마다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산책은커녕 둘의 우정이 깨질 위기랍니다.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 정도로 밀착 마크하는 행숙이. 결국 참고 참았던 야차의 화가 터지고 말았는데요. 아유, 저러다 서로 다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뭐 한 발짝도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고 친하면 친할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걔들끼리도 사실 예의 있게 서로 친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예의가 없어도 너무 심하니까. 갈수록 심해진다는 행숙이의 문제. 대체 왜 앞을 가로막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너 야차 올라오고 싶어 하잖아. 종잡을 수 없는 행숙이의 행동. 대체 이유가 뭘까요? 강아지를 못 가게 하는 것도 네가 좋아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것도 쟤한테 일종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산책을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게 잘하는 짓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조차고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선생님, 저는 행숙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숙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 고성까지 한달음에 찾아온 설 전문가. 오늘도 속 시원한 해결책 기대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 선생님 오셨다. 너 진짜 멋있게 생겼다 선생님, 근데. 안녕하세요. 저희 예쁜 공주님이십니다. 아, 네, 여자아이예요? 선생님, 먼 길 오느라 많이 피곤하시나 봐요. 행숙아, 삐지지 마. 너무 멀리 너무 고생하셨죠? 대박.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여기 사시는구나. 네. 여기 저도 너무 좋고 행숙이 살기도 너무 좋아서 자, 풍경 감상은 여기까지.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더콜리가 머리가 좋다는 얘기들은 뭐 너무 많이 들었고 또 키우면서 저 강아지 뭐 치와도 키워봤고 닥스훈트도 키워봤는데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사실 그쵸. 모르겠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지금 어떤 활동들을 행숙이랑 하고 계신지도 제가 봐야겠지만 네네. 쟤네들은 육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내 머리를 쓰게 하는 그런 활동도 있어야지만 쟤네들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복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행숙이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얘 또 지금 막 지금 얘가 누가 오면 밥을 먹어가지고 행숙아 집에 사실 낯선 사람들이 오거나 아니면 작은 강아지라도 똑같은 행동을 보여요. 밥을 다 무조건 없어질 정도로 깨끗하게 비워버려요. 그냥 다 먹어버려요? 네네네. 뭐 아주 심각한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들이 안 먹어요. 오히려 안 먹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씹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들이 사람도 껌 씹으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니까. 네, 네.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저작근을 움직이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자체가 이 저작근이 우리 이 턱에 있는 근육이 우리 머리에서 가장 큰 근육이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세로토닌이 조금 더 많이 방출이 되고 아마 행숙이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풀리네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느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은 이유가 이게 맛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저작근을 움직이면 긴장이 풀리고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서. 낯선 사람이 오면 급하게 사료를 먹었던 행동이 나름대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었던 거네요. 가장 큰 고민은 따로 있었죠. 뭐에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얘가 좋아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자꾸 입을 대니까 네. 이 행동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행수기는 워킹 라인이에요. 네? 무슨 라인요? 워킹 라인? 보더콜리는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네. 워킹 라인과 네. 쇼 라인. 양몰이를 하는 아이들의 자손이에요. 이제 양몰이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쇼라인들은 저런 행동이 적은 아이들인데 보더콜리의 모습을 가진 아이들 위주로 계속 교배를 한 게 쇼라인이고, 일하던 아이들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아이들이 워킹 라인이에요. 행수기는 그냥 딱 봐도 워킹 라인이에요. 뇌 안에 벌써 잡혀 있는 거예요. 양머리가 기본적으로. 네, 양머리가 기본적으로. 앞을 가로막는 행동이 그동안 애정 표현인 줄만 알았는데 사람을 양으로 인식한 양몰이었다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럼 단짝 친구인 야차를 몰아세웠던 건 역시 양으로 여겨서인가요? 또 엎드렸다. 야, 이거는 우리 피디님이 꼭 실제로 양몰이 하는 개들의 영상이랑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보더콜리들이 양몰이를 할 땐 사냥을 하듯 대상을 지켜본 후 뒤를 쫓는데요. 행수기와 실제 양몰이견을 비교한 화면, 차이가 있어 보이시나요? 이거는 완전히 진짜 그 워킹 라인의 아이들이 하는 행동. 양이었어, 양. 그쵸, 양이죠. 완전 양이죠. 그동안 야차를 양으로 여겼다니 야차가 알면 서운해하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참다 못한 야차가 화를 내면서 큰 싸움이 날 뻔한 적도 있었죠. 야차는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너무 말노남이에요. 네, 지금까지 참은 것도 그렇고 방금 싫다고 표현하는 방법도 이것도 한꺼번에 빵 터뜨리지 않아요. 더 예민한 아이였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물었겠죠. 아직까지 문 적은 없어. 그쵸? 그냥 저렇게 화만 내. 네, 하면서 스냅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입을 대는 느낌만 보인다거나. 그죠? 이게 네. 이렇게. 약간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하지 마.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이 행동이 계속되면 실제로 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얘는 지금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야차 입장에선 당할 때 당해서 왜 얘는 내 진로로 자꾸 막나. 또 한 가지, 그동안 보였던 이상 행동이 양몰이 본능이었다면 가끔 무는 행동까지 보인 건 왜 그런 거죠? 이거 완전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양을 몰 때 저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가서 이렇게 살짝. 절대로 세게 물리지 않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조절을 못해서 저희 아버님 이 신발에 구멍 난 적이 있어요. 흥분도가 높아져 버리면. 그쵸. 그럴 때는 세게 물더라고요. 입질을 보이면 너 이 새끼 입 벌려서 봐. 넌 아빠 물면 진짜 너. 재숙 씨는 단호하게 대처해왔는데요. 가끔 혼내세요? 가끔? 이럴 때만. 이럴 때만 네. 되게 기죽는 느낌이 나죠. 꼬리 뒤로 싹 들어가고 고개 막 이렇게 내려가고. 알아듣는 건 좋기는 한데 이런 행동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가르쳐줘야지만 강아지들은 이해해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하면 쟤네는 그러면 난 뭘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개들을 잘못한 행동을 할 때 때려요. 때리면 안 돼요. 네, 아니면 그냥 때리면 안 돼요. 이 전기 충격기를 끼우고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마다 전기 충격을 막 줘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애들이 실제로 우리가 보기엔 얌전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쳐봐. 강아지들은 맞아야 말 잘 들어. 근데 강아지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난 뭘 해도 혼나는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불쌍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학습성 무기력증이라고 하는데 계속 안 된다고만 한다면 나중엔 오히려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되게 불행한 학습성 무기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 혼을 내거나 체벌을 하는 건 절대 금물. 강압적인 행동이나 말은 반려견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올바른 반려견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 같으면 저럴 때 칭찬해 줄 것 같아요. 아, 가만히 있을 때?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네. 네. 막 발 물던 행동을 하다가 네. 엄마가 행숙이 막 이랬더니 네. 기가 죽어서 막 이렇게 가서 안 하고 이렇게 엎드렸어요. 저 같으면은 그때 칭찬을 안 해줬어. 저 같으면 저 때 칭찬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걸어 다니시는 그 사람한테만 제가 항상 이게 모든 신경이 가 있죠. 혹시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걸 하기 바빴지. 야! 그러고 나서 얘가 엎드리는 걸로는 저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어요. 미안하다. 행숙이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칭찬만 하기로. 영상을 보다 말고 뭔가를 생각하는 설 전문가. 산책할 때 여기가 이제 고성이고 사람도 없다가 보니까 좀 많이 풀어놓으시죠. 네. 어. 사람 있거나 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둘 다 묶거든요, 바로. 네, 네. 우선 그게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예요. 네? 줄이 문제 행동이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 행숙이의 본능을 일깨운 이유 중에 하나. 진짜 자연견으로 키웠군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는 행숙이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쵸, 옆에 있는. 행숙이가 행복한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네, 맞아요. 녀석을 위해 충분한 활동을 하게끔 인적 없는 곳에서 마음껏 뛰게 했던 재숙 씨. 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수가! 행수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엠마! 수가! 안 들리냐? 안 들릴 거예요. 안 들린 것 네. 같아요. 가장 많이 기다려본 게 저 정말 한 15분, 20분 기다려봤어요. 진짜 걱정되셨겠다. 너무 걱정이 돼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쵸. 그래서 그냥 여기서 서서 기다려줘야죠. 같은 자리에 서서 계속 그냥 불렀어요, 저는. 막 새 쫓아다니고 이게 너무 재밌나 봐요. 재밌죠. 여기 너구리도 있어요? 너구리 있겠죠? 가끔 만나는데요. 너구리들은 피해가던데요? 그렇죠. 당연히 처음엔 피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행숙이 그래도 광견병이나 이런 접종은 잘해주고 계시죠? 네네네. 광견병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보면 너구리한테 물려서 걸려요. 너구리가 광견병 원인이라고요? 너구리는 광견병의 종숙주예요. 그러니까 너구리는 광견병에 걸려도 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너구리들은 광견병을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보통은 너구리가 행숙이를 보면 당연히 도망가겠죠. 네. 당연히 도망을 갈 거예요. 근데 그 너구리가 새끼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 있거나 달려들어. 그건 물 수 있어요. 야생동물 서식 지역에서 자주 산책을 한다면 예방접종은 필수. 특히 너구리 출몰지라면 광견병 접종 잊으면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이 전단지를 들고 오세요. 우리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려서. 네, 잃어버렸다고 전단지를 들고 오시면 산책할 때 줄을 안 하고 다니시는 아이인데 평소 때 진짜 몇 년간 한 번도 안 그랬던 애인데 갑자기 뭔가 꽂혔는지 뛰어가더니 없어졌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간 이렇게 해서 행수이가 잘 돌아왔다고 해서 평생 동안 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녀석의 행복을 위해 선택했던 자유산책. 하지만 행숙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산책줄 착용은 꼭 필요해 보이네요. 행숙이가 지금 행복한 상황들이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밖에 나가서 그냥 나 혼자 즐거워요. 보호자분과의 관계에서 즐거운 일들이 지금 영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서로의 같이 할 수 있는 놀이가 좀 있어야 되고 같이 교육을 해보면 내가 얘랑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금 행숙이가 행복하지만 행숙이의 행복은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하는 행복이 더 많으니까 멘탈적인 것,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서 행숙이랑 우리 하재숙 씨랑 같이 재밌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감사하죠. 재숙 씨를 걱정시켰던 행숙이의 또 다른 문제 행동. 갑자기 사라지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처음에 교육을 할 때는 줄을 좀 많이 길게 해서 콜백 교육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좀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산책을 하게 한번. 안정과 자유 둘 다 가능할까요? 줄이 지금 거의 한 8m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길게 있어요? 네. 자, 줄 길이 보세요. 엄청 길죠? 줄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왼손에 이 엄지에다가 이걸 이렇게 낄 거예요. 네. 이걸 끼고 한번 이렇게 잡고요. 네. 그리고 줄이 이렇게 오면 어깨 넓이 정도로 네. 하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긴 줄을 잡을 때는 앞으로 한 번, 뒤집어서 한 번. 반대로. 이렇게 네. 잡고 어깨 넓이 정도로 하고 반대로. 반대로 잡고 이렇게 쭉쭉 해서 행숙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쭉 걸어가 보세요. 띄워주세요. 그대로 빠져요. 아. 그죠? 네, 안 엉키고 그대로 빠져요. 긴 줄을 이용한 산책 시 줄이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줄 잡는 법도 배웠으니 이제 움직여 볼까요? 그렇죠. 좀 자유를 주면서 한번 이제 걸어볼게요. 네. 잘하시네. 기본적으로 아시네. 새로운 긴 줄에 금방 적응한 녀석. 이렇게 안정돼서 갈 때는 그냥 쑥쑥 풀어주세요. 그리고 따라가서 나랑 좀 거리가 가까워지면 다시 접으면서 가시고. 호흡이 척척 잘 맞네요. 보시게요. 좋다. 재숙 씨의 또 하나의 큰 고민. 돌발 상황에 대비한 콜백 교육도 배워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콜백을 할 때는 그동안 이름을 부르셨죠? 네. 근데 이름 부르는 것도 사실 똑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말하던 이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애들이 정신없이 뛰어놀다가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맞아. 그쵸? 안 들리는 날이 너무 많은 네. 것 같아요. 뭔가 집중하고 정신없이 뛰어놀 때는 특별한 소리 아니면 잘 안 들려요. 이제는 호루라기 소리로 한번 해볼 거예요. 너무 좋다, 호루라기. 네. 호루라기를 이용한 뉴 솔루션 개봉박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이름을 부르고 호루라기를 불어야 될까요? 호루라기를 불고 이름을 불어야 될까요? 지금은 이름을 부르고 호루라기? 아니요. 부르는 호루라기를 거죠? 불고 이름을 불고 오. 오면 칭찬해주고 계속 그러다가 보면 나중엔 호루라기만 불어도 와요. 와요. 오. 그래서 우선 그걸 한번 살짝 한번 해볼 거예요. 네. 호루라기 소리부터 익혀볼까요? 자, 이제 한번 가볼 거예요. 또 어떻게 할까? 행숙! 호루라기를 분 뒤 이름을 부르고 보호자를 바라보면 클리커로 칭찬. 지금 제가 클릭을 언제 하죠? 와서 앉으면? 아니요. 처음에는 방향만 틀어줘도 클릭을 해줘야 돼요. 오. 보호자에게로 방향을 돌렸을 때 클릭. 보상을 받기 위해 돌아오면 콜백 완료입니다. 행숙! 그렇지. 오, 잘해라. 아우, 이뻐. Unbelievable. 이렇게 똑똑할 수가. genius. 행숙! 그렇죠. 교육이에도 만점인 오히려 행숙이. 재숙 씨와의 호흡도 맞춰볼까요? 돌발 상황에 대비한 교육인 만큼 명령어를 100% 인식하는 게 교육 목표인데요. 우리 행숙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죠? 순조롭게 교육이 진행되던 그때 갑자기 어딘가로 돌진하는 녀석. 봤어. 야, 잡아버렸어. 어떡해. 다음 교육을 위해 대기 중이던 야차를 봤기 때문인데요. 야차에게 관심이 쏠린 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행숙! 인수가? 이렇게 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는 대로 좀 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무슨 자극이 얘기하죠? 너무 올라가 있는 그쵸, 상태인 그쵸. 거죠. 너무 강한 자극이 네. 있으니. 이동을 해서 가야 돼요. 그럼 선생님 평지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자극을 조금씩 이렇게 이만큼씩 늘리면 나중에 야차 같은 엄청난 자극이 와도 안 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아까 자극을 차근차근히 올려야 돼요. 행숙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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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의 흥분도가 올라가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라면 교육을 이어가기보단 장소를 옮겨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게 좋겠죠? 이동 후 교육 집중도 수직 상승. 오, 되는 게 있어. 행숙! 행수. 야차와의 거리를 좁혀가면서 콜백 교육을 진행해봤는데요. 될 것 같죠.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녀석. 과연 야차라는 산을 넘을 수 있을지. 완전 꽂혔거든요. 행숙! 행수. 이게 문제다. 좀 더 느슨하게 해줄 거예요. 뒤에서 잡아당기면 더 가려고 하거든요. 흥분도가 올라갔을 땐 보호자도 기다려줍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여기서 우와. 이 자리에서 몇 번만 더 한번 해볼게요. 돌았어. 야차를 눈앞에 두고도 다시 교육에 집중. 오케이. 나 너무 감동했어 지금. 백발백중. 이제 완벽하게 콜백을 해냅니다. 대박 사건.
이게 바로 설채연 매직. 야차와의 거리는 불과 100m. 행숙 아빠도 봤어. 그렇죠. 주고 호루라기 소리에 정확히 콜백. 가자. 너무 많이 주셨다. 아요. 역시 연습하면 네. 되는구나. 이것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연습만 하면 세상에 나쁜 게는 없습니다. 기다려와 클리커 교육으로 본능을 컨트롤하게 된 행숙이. 야차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야차를 만나자 다시 약물이 본능이 폭발한 행숙이. 와 진짜 잘 맞긴 한다. 자 그러면 나의 가축. 저 왼쪽에서 걸을 거고요. 네. 야차가 오른쪽에서 걸어주세요. 네. 가운데 우리 하재숙 씨가 네, 걸어주시고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야차한테 가서 길을 막으려고 그러면 막아요. 먼저 막아주세요. 아. 네,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저를 재빠를 수 있을까? 행숙이가 야차 몰이를 시도할 때마다 바디 블로킹 시전. 습 안 해도 돼요. 몸으로만 막아주세요. 네. 지금도 조금 더 시야 쪽을 딱 가려주세요. 충분히 가라앉힐 때까지. 오케이, 클릭하고 살짝만. 오케이, 이걸 반복해 볼 거예요. 바디 블로킹은 흥분도를 낮추고 안 된다는 신호를 주는 건데요. 뒤로 빠져볼 거예요. 네, 지금이죠.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야차에게 가다가도 재숙 씨가 막으니 금방 돌아서는 녀석. 잘하셨어요. 얘는 똑똑해서 몇 번 안 된다라고 알면 안 할 것 같아요. 재숙 씨의 바디 시그널을 읽고 야차에 대한 집착이 확실히 줄어든 모습인데요. 속도가 좀 있어서 한참을 그렇게 걷다 보니 재숙 씨의 블로킹 없이 평행 산책까지 하는 두 녀석. 나 여기서 풀어주면 나란히도 간 적 없어요. 야채가 냄새 맡으면 껴야 되고. 우리 좀 이따 풀어줄 수 있는 데서 한번 풀어봐 주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의 평화를 깨는 설 전문가의 한마디. 과연 행숙이의 줄이 풀린 상태에서 야차는 산책다운 산책을 할 수 있을까요? 행수이가 야차를 막으면 아까처럼 네, 블로킹. 네, 그럼 야차 옆에만 제가 있어주시면 돼요. 붙어 있을게요. 할게요. 안전한 거죠 여기? 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야차한테 붙을 것 같을 때만 하세요. 통제가 없는 상태가 되니 다시 깨어난 약물이 본능. 오늘 배운 건 벌써 다 잊었는지 야차 주변만 맴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재숙 씨. 눈치 본다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 앉아. 기다려. 조금 피해로. 살며시 시야를 열어보는데요. 야차에게 돌진할 줄 알았던 녀석이 기다립니다. 행숙이, 이제 감 잡은 거야? 네. 이제 야차가 옆에 있어도 보호자에게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 정도도 정말 너무 신기해요. 오늘 교육의 최종 단계. 야차의 줄까지 푼 상황. 관심 없어, 어머머머. 야차의 움직임에 자극받지 않고 제대로 산책을 하는 녀석. 좀 앞으로 근래 가면. 들어서는 가장 관심 없어요, 지금. 행숙. 그렇지.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콜백까지 보여줍니다. 야차 이름이 간식까지 나눠 먹는 이 아름다운 광경. 옳지. 웬일이야. 가자. 행숙 가자. 가보자. 우와, 이렇게 산책하면 언니가 너무 행복하지. 애들 냄새 맡고 놀아. 본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 오늘. 지금처럼 한다면 남은 견생이 더 행복해지겠죠? 좀 어떠셨어요? 교육해 보니까. 저는 사실 하루로 어떻게 되겠냐라는 네. 의심이 아주 컸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훈련이 쉬우면 다 누구나 걔랑 아무 문제 없이 다 지낼 수 있는데 그렇죠. 선생님 오셔도 아씨 어떡하지 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네. 꾸준히 하면 정말 더 행복하게 저희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습관이 되면 이런 행동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행승이도 정말 100번, 1000번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께서 정말 너무 마음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쉴 때도 좀 더 노력해 보려고요. 누구보다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배우 하재숙 씨. 지금처럼 앞으로도 행숙이와 더 행복하세요.